나보다 멀리서 온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원데이 클래스 참여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을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막 바다 건너서 해외에서 왔다 이런 분들은 잠시 기다려주시고 일단 국내에서 오신 분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여기 앞에. 부산. 제주요. 제주. 오. 또 네. 경남 거제도입니다. 거제도. 오. 제주도가 조금 더 멀 것 같아요. 제주도. 제주도보다 더 먼 곳 있나요?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왔다. 바다 건너 왔다. 와, 박수. 지금 사람도 들고 싶고 어디서 오셨는지 여쭤봐야 될까요? 대만에서. 이야. 저희 그러면 제주에서 오신 분 아까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주에서 오신 분 한 분이랑 해외에서 오신 분 저기 파란 옷 입고 계신 분한테 저희 선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책이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선물 많이 준비했고 참여하시면은 선물 이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이제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자청님을 모시기 전 마지막 순서입니다. 1월 1일부터 3주 동안 30개의 글을 쓴 사람은 아마 전국 전 세계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수사후 글쓰기 강의 수강생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다들 1월 1일부터 글쓰기 시작하면서 어떤 각자 이제 다짐과 각오들을 이제 새기셨을 거고 실제로 또 글쓰기를 하시면서 정말 이제 스스로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 깊이 이제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되시는데요. 30개의 글을 쓰는 동안 나는 이제 이렇게 달라졌다. 이제 느낀 점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실 분이 혹시 계실까요? 한 2분 정도만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남자분 마이크 좀 두 번째 줄 남자. 네, 안녕하세요. 자청 초사고 글쓰기 강의생 중 하나인 홍두표라고 합니다. 우선 이 글쓰기 하면서 느낀 점은 기존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제 글로 담으려고 했는데 이 강의 듣고 나서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읽고 싶어하는 게 무엇일지 한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 글을 도대체 사람들이 귀중한 시간을 써서 왜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충족시켜야 되는지 생각을 많이 했고 그래서 30개 정도밖에 아직 쓰지 않았지만 제가 PDF 책을 이제 팔 수 있게 돼가지고 이게 효과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청님이 저희 직원들한테도 매번 이제 저희가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새로운 기획 가져갈 때마다 나라면 살 건지 너라면 살 건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셨고 결국 글쓰기 이제 시작하셔서 전자책까지 판매하게 되셨다니 너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막 전자책 써서 판매까지 해봤다 이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대표님이 자청님이 늘 내적 글쓰기에 대해서도 강조하시니까 부담 없이 한 분 정도만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을 많이 드셔서 여기 이제 군복 입고 계신 분. 오. 휴가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군인으로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된 장종호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 초사고 글쓰기를 듣고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의사결정력이 좋아졌다고, 두 번째가 이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고민이 너무 많은 편이어서 항상 잠을 잘 때도 뭔가 이렇게 고민할 거리가 생기면은 잠을 자지도 못할 정도로 고민이 많은 편인데 이 고민이 어디서부터 오는 건지를 내적 글쓰기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됐고 또 이제 어떻게 방법을 해결해 나가야 될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불안도 없어졌고 이제 의사 결정력이 확실히 좋아졌다고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이 늘 글쓰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내적 글쓰기만 해도 된다 말씀하시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쓰시다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또 이제 생각을 이제 정리할 수 있게 되니까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안 하게 되고 좋은 의사결정만 하게 된다는 부분 늘 강조하시는데 정말 좋은 예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앞에 앉아 계신 남자분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부산에서 올라온 리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생각 때문에 떨려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글쓰기를 이때까지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글쓰기를 배운다는 생각은 처음 해봤습니다. 그 감사일기 쓰기라고 혹시 다들 아시나요? 제가 감사일기 쓰는 거를 1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하루에 5가지 감사한 일들을 쓰다 보면 자기 마음이 좀 평온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청님 글쓰기를 배우면서 그 감사일기를 쓰던 걸 다시 시작하게 됐었거든요. 제가 마음에 좀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부모님과의 갈등 이런 것들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직 이 나이까지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 감사일기 같은 것, 내적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제가 어느 부분에서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명절에 한 10년 정도 부모님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영원히 안 보는 건 아니고 명절에만 안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설 때 제가 부모님한테 집에 이번에 갈게요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부모님께서 예전에 했던 말들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그냥 스스로 치유되는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왠지는 잘 아직 모르겠는데 그 내적 글쓰기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스스로 너무 놀라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되게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감사 라이팅 이래가지고 제가 이름도 지어봤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청님이 이제 늘 글쓰기 이제 해서 뭔가 이제 꼭 팔거나 막 마케팅을 위해서 이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가족들과의 불화를 이제 해결하거나 아니면 상사와의 관계에서 동료와의 관계에서 어디서든 이제 쓸 수 있는 게 글쓰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장점 많이 하시는데 또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자청을 알고 글쓰기를 하면 인생이 달라진 사람을 논할 때 자기를 이제 빼놓으면 섭섭하다 말씀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단톡방에 종종 등장하시는 분이죠. 여러분들의 피드백 요정 자청 PD님이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청피드 윤재성입니다. 제가 약간 발표 많이 떨립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부산에서 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떨리는데 이제 황제폐하 제가 이제 맨날 대표되고 황제폐하라고 이제 막 부르는데 황제폐하가 이틀 전에 갑자기 넌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본능 분석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왜 자청 PD 따위의 얘기를 들어야 되냐? 지금 자청의 얘기를 듣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 초사고 글쓰기를 한다고 해서 인생이 바뀔까? 변화가 있을까? 아마 주변에서 많이 찾기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인생이 바뀌는 수준이 아니라 천지개벽할 수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될 것 같아서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니까 박수 좀 주십시오. 금방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의에서 가치입증이랑 스토리텔링을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수 없지만 제가 가치입증을 스토리텔링을 좀 녹여서 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청 PD가 되기 전에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방에서 이제 세 번째 책에 나오거든요. 오늘 세 번째 책 16코드 7코드 초반에 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는 지방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상 경력이 하나도 없었고 글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떨리네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작년에 역행자 광고 콘테스트가 올라와요. 아마 좀 팬이신 분은 아실 텐데 거기서 제가 유전자 오작동 파트를 하필 읽고 있었어. 역행자 3패 때. 그러면서 지금 이거 실행 안 하면 나는 병신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바로 프리미어 체험판을 깔고 영상을 배운 적 없지만 검색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200명 중에 한 명을 뽑혔고 3등이 돼서 저는 입사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00대를 뚫고 입사를 했고 네네네 70대 해서 입사를 했고 저를 더 떨리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입사를 했고 근데 이제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이상 마케팅 인턴 미션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에 글을 10개씩 써야 되고 그 글의 기준이 이제 기존에 하시는 분들만큼 써야 돼서 매우 어려워요. 또 저는 실무 관련 지식도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한 2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대표님이 저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저한테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재성님 같이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혹시? 역시 아무도 대답 안 하시죠. 이제 보통은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반박을 하고 싶은데 저는 그냥 처음부터 애초에 나갈 생각하고 내가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없으니까 비용일 수밖에 없다. 재화가 아니라. 그래서 저는 도움이 안 되면 나가겠다고 말씀을 담담하게 드렸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님이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더니 3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근데 보통은 남 탓하게 되는데 남 탓도 안 하고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다. 그래서 제가 크루가 됩니다. 이제 그걸 이제 보통 알바라고 하는데 저희는 크루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는 2달 동안 미친 듯이 혼자 독학하면서 글을 쓰면서 실력을 연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 저는 초사고 글쓰기 강의가 없어가지고 책도 좀 약간 저는 자청 블로그와 아트라산 블로그와 이제 자청의 초자 그 블로그 글 1000개가 되는 글들을 다 읽었어요. 하루에 30개씩 읽으면서 분석을 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보고서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청 계열사 역사상 크루로 강등됐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냥 한번 한번 탈락하면 다시 들어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제 앞에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살 길을 이 보고서 한 장으로 임원진들을 설득시키는 것밖에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글 블로그를 1000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한 장 씁니다. 근데 이제 그 보고서로 저는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본부장님이 그 보자마자 말씀하신 말이, 나는 이거는 정직원을 포함해서 이때까지 자기가 본부장 하면서 봤던 모든 보고서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글쓰기로, 초사고 글쓰기를 기반으로 정말로 이 이상한 마케팅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저는 외적 글쓰기를 한 게 아니라 내적 글쓰기를 6개월 동안 계속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잠깐 스토리텔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초사고 글쓰기 강의 찍을 때 비하인드도 잠깐 말씀해달라고 하셔서 그것도 잠깐만 얘기하고 바로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사고 글쓰기 강의를 찍을 때 대표님이 한 일주일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얘기할 때, 아, 우리 촬영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오케이, 나도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그 촬영 기간이 3주가 넘게 걸렸습니다. 3주가 넘게 걸렸는데 제가 찍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챕터 6까지 찍을 때, 내가 다 보셨을 테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50만 원 받고 팔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계속 이러는 거예요. 아니다, 나 하루 만에 10억 넘게 팔 수 있다. 근데 솔직히 제가 그 말 듣자마자 이 대표님도 맛이 가셨네. 솔직히 생각했어요.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0억이라는 돈이 여러분들 그 웬만한 마케팅 대행사 연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매출이고 그거 달성하면 너무 기뻐하는 돈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하루 만에 10억을 팔겠대. 근데 강의 퀄리티는 내가 봤을 때 좀 별로야. 이거 초사고글쓰기에 최애 강력이 아시고 이걸로 50만 원에 받고 팔겠다. 이거 바로 욕먹고 악플 달리고 나 미래가 그려졌어.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안 된다. 근데 대표님이 계속 찍을 때마다 테니스 치고 막 배드민턴 치러 가시거든요. 갑자기 갔다 와서 지성님 객조는 아이돌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진짜 10억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와, 근데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근거도 없어. 10억이 왜 팔리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팔리는데 자기는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초사고 베스트를 창시한 사람이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더 불신하게 됐습니다. 이건 안 되겠다. 우리 대표님도 맛이 갔다. 흑수저 시절에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계속 옆에서 태클을 걸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사실 많이 없어가지고 제가 적나라하게 말하는 편이에요, 대표님한테. 그래서 그런 와중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챕터 7, 8, 90에 찍는데 어라? 우리 회사야 기메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하시네? 하면서 이게 진짜로 저희들이 교육할 때 핵심으로 다루는 내용들을 하나씩 꺼내시길래 그것도 다른 예시로, 그때 되니까 이거는 약간 10억까지는 아니고 한 5억은 팔릴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들었어요. 7, 8 찍을 때까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보지 못하신 내일 공개되는 챕터 90이 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으로 공개되는데 제가 그거를 찍고 나서는 근데 이거는 진짜 1000만 원에 팔아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했어요. 그거 아니면 팔지 마. 왜냐하면 이걸 제대로 익히신 분이 나오면 우리 회사 구성원들 글 잘 쓰는 상위 1%만큼 쓸 수 있고 너무 경쟁자가 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강의 퀄리티가 나와서 결국 대표님에 대한 이 불신이 회복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첫 번째 챕터가 심사위원장님한테 보내는 메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대표님이 자청도 아니었고 무명이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어떻게 가치 입증하고 어떻게 그 사람 마음을 훔쳐가지고 이제 그 심사위원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 나가서부터 이제 빵 터치기 시작하는데 대표님도 이제 그거에 대한 글이 메일이 올라옵니다. 저 또 원규형 아까 주호기 PD님한테 가서 그 메일을 공개해도 되냐고 물어봤고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심사위원장님이 그 자료들도 같이 나갈 텐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1000개의 자청 블로그 볼 필요 없고 진짜 그것만 10번 분석하시면
내적 글쓰기, 돈 버는 글쓰기 다 마스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일 꼭 그 강의를 10번씩 수강하시면서 복습하시면서 글쓰기 실력을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청님의 손발이 되어 늘 좋은 영상 제작해 주시고 단톡방에서도 피드백 늘 도와주시는 자청PD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기다리시던 자청님을 만나뵐 시간입니다. 다들 마음의 준비 되셨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면 중간에 이제 카운트다운이 나옵니다. 3, 2, 1 이렇게 나올 텐데 다 같이 이제 숫자를 같이 외쳐주시면서 자청님 모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아, 여기구나. 네, 안녕하십니까. 자청입니다. 부담이 되지만,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올라왔고, 어제 보일러를 끄고 자가지고 실수로 감기에 살짝 걸렸네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살짝 갔는데 뭐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전에 그 1시간 동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전에 그 엘리베이터에서도 마주치고 길거리에서도 마주치고 했는데 제가 다 쌩까고 지나갔죠. 쌩까는 건 아닌데 이제 사진 찍어달라거나 이제 사인 부탁 요청 주셨는데 어차피 이따가 시간도 있고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진짜 뇌를 너무 완전히 키워주는 상태가 돼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시간 동안 너무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MBTI가 F라 가지고 그래서 근데 뭐라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 불친절하게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네. 아 진짜 죄송한데 이거 뇌를 씌워줘야 돼서 근데 아니 잠깐 스몰 토킹 하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은 너무 미안하더라고. 왜냐면은 죄송해요. 너무 저를 좋아하시니까 30일 챌린지도 하고 진짜 봤는데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옛날에 유튜버 안 할 때 유튜버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 딱 만났을 때 그게 반사적으로 말을 걸 수밖에 없더라고. 저도 옛날에 주원규도 그랬었고 주원규 PD님도 그랬었고 그래서 저 마음 그리고 오늘은 또 멀리서도 오셨고 30일 챌린지도 하고 오셨는데 거기서 딱 마주쳤어.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좀 더 잘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이 300명을 위해서 한두 명을 희생했다. 뭐 그냥 가벼운 스몰 토킹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말하려고 했는데 그냥 PPT로 넘어가자. PPT. 그래서 하나 더 이야기할 거는 지금 영상 후기를 지금 받았어요. 이 투사후 글쓰기 생각보다 말을 못해서 당황하셨죠? 근데 좀 있다가 개쩔게 변할 수밖에 없어. 초반에 약간 그냥 어쩔 수가 없고 이게 대중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있다가 785 심리코드 785 설명할 때 진짜 대단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아까 전에 티타임 잠깐 했어요. 저희 그 영상 후기 남겨주신 분들. 근데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뛰어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 자총님은 어디서 만나셨냐 했는데 저는 되게 결국에 필터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막 최고다 뭐 이런 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그게 어쨌든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났다. 그러니까 30일 내내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것 자체, 그 첫날에 구매했다는 첫날 혹은 처음 구매하셨던 것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걸 왜 느꼈냐면 4년 전에 이제 클래스 101 무자본 창업할 때 이제 첫 번째 1,500명이 찾던 방이 있고 두 번째 1,500명 찾던 방이 있어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은 이제 간 보다가 결제를 한 거죠. 그리고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결제를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실행력이나 어떤 그런 대화 수준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신 분들이 만약에 나도 좋은 파트너를 만나고 싶다. 대화 파트너, 뭐 아니면은 뭐 마음에 드는 여자분, 남성분이 있으면은 말 걸던 뭐가 됐던 이제 같이 글을 쓰고 뭐 친해지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친구들보다는 아무래도 사고방식이 비슷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초반에 보내고 30일 챌린지를 끝낸 거기 때문에 근데 진짜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나도 이거 일주일만 해야지 했는데 이틀밖에 못 써가지고 런칭하고 이거 30일 챌린지 진짜 쉽지가 않아. 물론 이제 저도 옛날에는 다 했던 거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근데 이분들을 저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한 거고 저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사업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를 내가 할 거, 뭐 내가 영상 편집이 됐든 뭐 경영 지원이 됐든 상세 페이지가 됐든 뭐 철물점이 됐든 뭐 하나를 잡고 거기에 대한 본질을 강화를 하는 거죠. 아이디어를 못해서. 근데 이 부분은 이상한 마케팅에서 제가 1 본질 업그레이드하고 1 마케팅을 해라 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릴스가 많이 유행을 하죠. 그래서 릴스에서도 릴스 많이 보신 분들은 릴스 많이 보면서 자기 개발하신 분들은 이 두 명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둘 다 지금 이제 릴스 쪽 자기 개발 쪽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둘 다 뭐 공통점이 뭘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2년 전에 런칭한 2년 됐나요? 벌써 1년 7개월 정도 됐죠. 투사오글스에 나온 지 맞나? 2년 훨씬 넘었어요. 21년 6월에 나왔으니까 와 2년 7개월 됐네. 그때가 이제 첫날에 구매자가 700명인가 그랬는데 거기서 30일 챌린지를 그때도 했어요. 그때 20명이 완수했어요. 그래서 20명이 완수해서 제가 북카페에서 5명씩 불러서 4일 동안 20명을 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3월 라떼 이미 였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릴스로 다 마케팅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사실 릴스 지금 하시는 분들이 다 제 컨텐츠 보고 수사오글스기 봤을 수밖에 없다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 이제 이쪽 계열에서는 제가 완전히 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분들도 지금 왼쪽 분도 3월 라떼님도 이제 처음 수사오글스기 30일 챌린지를 처음 끝냈던 사람인 거고 2년 반 전에 그리고 타이탄님도 뭐 그렇다. 그래서 30일 그 투사오글스기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오늘 뭐 굉장한 걸 기대할 수 있는데 굉장한 걸 준비하긴 했어. 좀 이따가 제가 4월 정도에 나올 책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고 근데 그거보다는 내적 글쓰기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막 뭐 전자책을 쓴다거나 굳이 막 급하게 막 돈을 번다거나 저는 그럴 필요 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것도 영상 보셨죠? 반 정도는 보셨죠? 보셨나요? 네? 뭐 하셨어요? 20대 초반이신 것 같은데? 근데 연령대가 오늘 되게 다양하네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되게 사업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카데미 글쓰기 수업을 이제 직원분들이 들었고, 그래서 매출이 200억이었는데 400억까지 이제 또 한 번에 뛰고, 그래서 사업적으로나 이런 퍼스널 브랜딩적으로나,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곳에 써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제가 초사고 글쓰기로 몇 명한테 보냈었고,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 지침 문자라는 게 있어요. 지침 문자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지침 문자. 선물 준비했죠? 네. 몇 개 있어요? 지금 한 25개 정도 됐어요. 지침 문자가 뭔지 아시는 분? 여기, 네. 우선 베이지 세대. 제일 먼저 드셔가지고. 마이크. 그냥 하면 되나요? 여기 스틱에서 봤던 거 같아요. 책에서 스틱에서. CI라고 주로 정부나 군에서 세부적인 병사 한 명 한 명한테 의견 전달을 하기 힘드니까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 그거를 간소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릇이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상세 지침이 없다는 말이에요. 최대한 간결하고 상세한 핵심, 뭐 고객 지향이라든가 네,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네. 또 다른 분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여기 왜 후드 쓰신 분데 왜 손을 드셨죠? 아트라상에서 그 제외를 하기 위해서 보내는 문자. 맞습니다. 그래서 지침 문자라는 거는 여러 의미로 쓰이는데, 제가 한 2달 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전세 사기 비슷한 거를 제가 별장이 양평에 있는데, 거기서도 그 돈이 4억이 묶여가지고 5억이었다. 5억이 날라가기 직전. 얘는 그냥 자기 감옥 가겠다고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직원이 한 명이, 옛날 직원이 갑자기 이제 불법적으로 저희 거를 베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던가, 또 뭐가 있을까? 뭐 저를 뭔가 공격하려고 뭐 누군가 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아버지가 1억을 좀 뭐 뜯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20년에 걸쳐서 한 달에 50만 원씩 갚겠다, 이제 이런 경우들. 그때마다 강의에서도 조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지침 문자라는 걸 보냅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현대나 이런 데서 이제 노사 파업을 하자, 노사 부딪히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다 정리를 해서 딱 보내면 사실 저는 게임이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맨날 욕을 먹는데 그걸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국민한테 지침 문자를 쓴다면 저는 훨씬 효율이 좋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녹화해서 빼주세요.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도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거 말해도 되나? 하지마. 그냥 뭐 별건 아니고 제가 협박을 되게 잘해요. 그 이제 아트라상 할 때도 이게 재회를 도와주는 거죠. 이별을 도와주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할 때도 있고, 하지만 가끔 가다가 상대방이 진짜 비윤리적인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 남자친구, 상대방 여자친구가. 그럴 때는 진짜 그 사람을 정신병 걸릴 정도로 고통받게끔 어떤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전세 사기범한테도 제가 이제 조선 쪽을 어떻게 보내겠다. 그거를 근데 그게 효과가 꽤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게 이제 심리 구조인 건데, 전세 사기범이 결국에 이게 돌려받기란 말이에요. 5억씩 이렇게 다 했어. 근데 제가 미쳐 날뛰어. 뭐 지금 주소 여기잖아. 지금 승신서 이렇게 구해서 보내고, 너 지금 5억 날릴 바에는 1억 정도 써가지고 너 이제 토막 내줄게. 이제 그거를 진지하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굳이 이거를 막 법적 싸움하고, 보통 이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법적 싸움하면 얘네 입장에서 그냥 말르면 끝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렇게 되면 훨씬 효율이 좋아져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뭐 10명을 사귀셨으면 1순위로 저한테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직업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직원들이 혼자 뭐 정치질을 벌이거나 오해하거나 이랬을 때 그냥 걔를 달래는 게 진짜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문자 한 번 써가지고 한 번 딱 보내면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아니 뭐 대표님이 슬로우 스타터셔가지고 초반에 좀 저실까봐 준비한 건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거 할까요? 이거 맞춰주시는 분 선물? 네. 이게 일단 네 하겠습니다. 네. 뭐 쉽죠? 본능 분석과 반박세요. 네, 체크해 주세요. 본능 분석과 반박 이제 다 공부해 오셨죠? 근데 본능 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본능 분석을 하루 만에 하면은, 한 달 안에 하면, 1년 안에 하면은 말이 아예 안 되는 거라서 이거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의 심리를 잘 알아야 또 여기 군복 입으신 분. 지금 말하자마자 한마디 나오자마자 지금 맨 뒤에 계신 검은색 분이 손 들었어. 너 틀렸어라는. 네, 오케이. 뭐 또 질문 있으니까. 되게 다 운동적이시네. 한마디 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여기 원래 PPT에 넣으려고 했는데, 말 못하겠네. 푸드프에 가면은, 남녀의 본능과 감정이라고. 모르시는구나? 네. 남녀의 본능과, 아닙니다. 불프림으로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 본능 분석과 반박을 잘 하려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제목 지으신 것들도 제가 피드백 준비했는데 진짜 제목 짓는 거 진짜 가관이야. 막. 행복해지는 법, 막 이제 추상어로 막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본능 분석을 하려면 결국 심리를 알아야 되고 상대방 인간의 속성 자체를 알아야 되고 인간이 이제 어떻게 진화했는지 알아야겠죠. 제가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 영상 요즘 많이 올리고 있는데 원래 한 달에 한 개씩 올렸는데 한 4일에 한 번씩 올리고 있어요. 근데 다 뭐에 대한 이야기죠? 네, 진화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죠. 댓글 달리더라고요. 또 진화 심리학. 근데 진화 심리학은 진짜 질리지 않는 보이는 것 같아요. 좀 이따 또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이 사진 쓰지 말라니까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저기 PT 하신 분인데 후후 저의 생각을 못 아파요 뭐. 그래도 뭐 이건 뭐 짧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거 왠지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래서 다 근데 이게 다 돼서 오신 분들이라서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사실 글쓰기, 저도 이제 이 PPT를 보면서 글쓰기라는 거를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세상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글쓰기를 하려면 결국에 성과도 있어야 되고 글로도 증명해야 되고 또 그럴듯하게 이제 가스라이팅도 해야 되고. 왜냐면은 보통 그래서 이제 이 인스타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하면 월천만 원 범위에 이렇게 하면 경제소득이 없습니다라고 이제 그런 광고가 많이 뜨잖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글쓰기를 판매한다 뭐 아니면 돈 버는 법 말고 딴 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입증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 않구나.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결국에 유튜브를 봤어. 이 사람 특이한데? 해서 블로그를 봤어. 글 진짜 잘 쓰는데? 뭐 홀리듯이 뭔가가 있는데? 라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근데 그것만으로는 또 투자하고 있으니까 팔리진 않아요. 그래서 한 2년 반 전에 런칭했을 때 그때 제가 책을 안 냈으니까 그때 또 유튜브도 안 했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책으로 증명한 건 없었죠. 그래서 이제 강의에서도 나오지만 제가 글쓰기를 냈을 때 이제 열등감에 찌는 아저씨가 그냥 책도 한 번 안 내본 애가 무슨 글쓰기 수업이냐 막 깠었는데 저는 보면서 그냥 넌 뒤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1년 뒤에 저는 종합 1등을 했죠.
그래서 강의를 런칭할 때도 이제 많은 반박들이 있죠. 아, 투사국을 쓰기 나 이미 있는데, 이미 30 챌린지 했는데 뭐가 다를까? 그런 것들을 이제 반박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이 답이다. 네, 그래서 근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되냐? 심리학 책은 뭐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4월달에 역행자의 100배의 위력을 낼 수 있는 저의 책을 이제 곧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과장이 아니라 진짜예요. 제목은 못 지었어요. 아직은. 제목을 그냥 금서로 할까 약간 그러고 있는 정도. 처음 들으셨죠? 놀랐어. 고민하고 있어. 그 진격의 거인을 얼마 전에 보는데 만화책방에서 이게 역시 놀아줘야 돼. 그 진격의 거인을 딱 보는데 그게 다 보신 분들 많죠, 이 남자분들은. 진격의 거인에서 그 에렌이 그 아빠 방에서 이제 철학을 딱 이렇게 꺼내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밀의 문서들이 들어있어요. 딱 그걸 보면서 제목을 금서로 해야 될까? 그래서 금서로 하고 부제를 이제 심리코드 뭐 7, 8호로 할까? 약간 이 정도의 고민 단계입니다. 그래서 딱 책 자체가 되게 빨갛고 그냥 검은색 글씨로 그냥 금서 이렇게 쓸까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본 부분이 뭔가 멋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철학책들 보면 되게 멋있게 지죠. 그래서 원래 막 인간의 심리를 조종하는 법 이러면 조금 멋있진 않은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멀리서 오시고 30일 챌린지도 끝냈는데 글쓰기 수업만 해봤자 어차피 다 또 해왔는데 이 도파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필살기로 최초로 공개하는 저희 직원분들도 모르는 이 오늘 785 이론은 못 붙였는데 785 뭔지 아시는 분? 이거 퀴즈 해볼까? 아무도 모르나? 오, 거기 네 후드팀 네 해주세요. 네, 오. 그리고 미쳤어. 오, 블로그에 한 번 딱 언급돼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심리분석 785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심리학 책들이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 응용이 좀 안 된다는 거, 좀 지루하다는 거, 왜냐면은 이 심리학자들이 딱 주장을 해. 뭐 인간은 이렇다. 근데 그러면 이제 학자들이 다 반박하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 통계나 데이터를 넣는 순간 책이 너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 진도가 안 나가요, 책에서. 그래서 그거를 3개를 주장했으면 3개 증명하다가 끝나요. 그래서 욕망의 진화라는 책 제가 맨날 추천하는 거 읽어보시면 맨날 계속 막 무슨 새가 어쩌고 막 쥐가 어쩌고 계속 예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게 그게 이제 세계적인 그 학자들, 생물학자들이 반박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 글 자체가.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서 좀 자유롭죠. 그냥 어떻게 보면 대중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7 뭐 이건 대충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넘어갈 거예요. 물론 뭐 책에서는 되게 자세히 더 쓰였지만 인간을 분석하는 7가지 도구 지금 반 정도는 읽으셨죠? 네, 여기서 반은 읽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이제 체험판으로 제가 2년 전에 2년 2, 3개월 전에 냈던 건데 진짜 반응이 좋았죠. 근데 이것도 진짜 만족도가 높고 지금 그냥 입소문만으로 10,000권 정도 팔렸는데 전자책이. 그리고 이거 다 대충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짧게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책의 주제 자체가 인간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오늘 왜 설명하느냐라고 했을 때 본능 분석과 반박 제거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제 대답은 심리학을 몰라서 그렇다라고 답을 하는 거고. 그래서 심리학에 대해서 가장 잘 오늘 잘 설명하는 게 이 강의에서 중복된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거보다 좀 이따 뭐 글쓰기 수업도 조금 하긴 할 텐데 어차피 그거 다 강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심리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상대를 분석해야겠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석을 해야지 조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조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조종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친구들이나 얘기해서 야, 초성고 글쓰기라는 걸 샀어, 강의를. 그러면 야, 이 미친새끼야, 무슨 글쓰기를 오고 싶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 이익이 왜 있지? 그래서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진짜 달라요, 그 성향이. 그래서 어제도 제가 밤에 잠깐 친구 그 생일을 갔는데 그 솔로지역 2에 그 신동우라고 있어요. 그 의사, 되게 키 큰 친구. 아마 그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진짜 극 S예요. ESTJ. 그리고 그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또 다른 친구도 ESFP 치과 의사인데 둘 다 저를 너무 좋아해요. 제 책을 막 맨날 뿌리고 다녀. 그리고 막 저를 자랑해. 또 역행자. 근데 얘네들은 역행자를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의사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완전 대형병원 의사인 거죠. 이석 의사인 건데 이제 두 분도 뭐 이 자청이 이상한 영상 봐라 이 신동우한테 막 했는데 신동우가 이제 내가 아는 형이야 하고서 이제 영상을 당연히 안 봤죠. 그러니까 이 아무리 좋아해도 이게 S 성향이 강해버리면은 이런 추상적인 거를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런 능력 자체가 좀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래도 연대 의대 나오고 그러면 뭐 공부를 진짜 잘한 거라고. 그런데도 이제 역시나 그래서 사람마다 그냥 다르다는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근데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초사하고 쓰기 들으면 너 치과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아예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사람 성향마다 상대를 움직이는 그 코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7가지 구호에도 있고 근데 이거 첫 번째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인간을 결국 이런 형태에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PD님이 이제 이야기하긴 했는데 PD님이 이제 제 옆에서 촬영하면서 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올해 저를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보통 없겠죠. 근데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러면은 제가 그래서 근데 그거에 기분 나빠하진 않거든요. 저 사람은 그냥 S 성향이 강해서 내 컨텐츠를 이해할 능력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 2명이 제가 그래서 PD님한테 이렇게 계속 말했어요. 촬영할 때마다 저러면 진짜 곧 큰일 날 것 같다. 되게 걱정해. 그쵸? 막 그 사람들을 막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좀 안 될 텐데 왜 그랬냐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본능에 따라 사는 거예요. 책을 안 읽으니까. 그래서 그 둘 다 올해 아주 크게 터져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날아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유튜브가 어느 정도 잘 돼.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뇌에서 나는 수장이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면은 메타인지가 안 돼요. 승자의 저주에 걸리는 거죠. 유전자 오작동 걸려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됐다는 착각에 빠져.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비판적으로 불쾌해. 그냥 보면 그 사람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자청 그 역행자라는 책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영상 올렸어요. 그거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말하면 거기서도 4, 5년 전에 제가 처음 유튜브 할 때 저를 비판적으로 이야기했던 3명의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걔네를 볼 때마다 병신 새끼들이라는, 그러니까 속으로 그냥 족같은 새끼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보통 그러고 안 보거든요. 차단하거나. 근데 저는 그냥 봐요. 지금도 올라오면 보고 그 사람들이 추천한 책이 있으면 그냥 사요. 그게 이제 역행을 하는 거죠. 본능을 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 2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성향 자체가 남성 호르몬이 강하고 S 성향이 강하고 메타인지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되면은 폭군이 되면서 폭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다른 거 부정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적을 만들어. 그럼 적을 만들면 어떻게 돼? 나락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하면은 그래서 옛날에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인데 제가 지인이 한 형이어가지고 그래서 위험 요인들이 딱 생길 때가 있어. 제가 그래서 옥튜브라고 옛날에 그 가면 쓴 분이 전설적인 사람이었어요. 2018년도에 유튜브를 본 남자분들은 다 알 건데 그 형님도 이제 한의사를 깠어. 이게 어느 정도 너무 이 사람이 이제 2018년도에 한두 달 만에 막 70만까지 갔거든요. 7, 80만. 지금도 7, 80만이면 진짜 대단한 건데 그때 그 정도면 한 300만 유튜버? 그걸 두 달 만에 막 거의 전설적인 인물인데 그 사람, 그 형도 이게 사람들을 비판하면서 자기 이제 딱 가니까 공격하면서 이제 한의사를 건드리면서 그쪽에서 반격이 들어오면서 게임이 끝났고 그래서 지금 영구정지를 당해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주원규 형은 근데 지배욕이 높은 스타일은 아닌데 저는 그 형한테 맨날 며칠 전 어젠가 그젠가 전화 와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 하긴 했어요. 요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 나락 보내려고 하냐 걱정된다 이러길래 저는 주원규 형님이 다 진짜 조심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유퀴즈에 나가서 월 3억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거 하는 순간 저는 아 이거 진짜 위험한데 생각을 했는데 작년 초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죠.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떤 결정들을 하게 돼 있고 특히 대중한테 이제 노출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다 예상하면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양아치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이제 이런 경향들도 이거를 분석하면은 딱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될 것 같은 사람 딱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분석을 하면은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짧게만 이야기하면은 이제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랑 여성 호르몬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그 남성 호르몬이 높으면은 결국 위계서열, 누군가보다 우위에 서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이건 뭐 길어질까봐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림빅 시스템은 이제 며칠 전에 제 영상 되게 20분짜리 되게 자세히 올렸어요. 내가 떼돈을 벌기 전 만난 한 권의 책이라고 일주일 전인가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림빅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지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5년 전에 추천한 책 지능의 사생활, 지능의 역설이라고 해서 인간 지능에 따라서 어떤 결정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능에 따라서 판단이나 결정이나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은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다 예상할 수 있게 되고 만약에 뭐 짝을 만나거나 결혼할 때도 이제 다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루할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부터 이제 제가 오늘 준비했던 핵심을 어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깐 물만 한 잔 마시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신 것 중에 질문 있으신 분? 다 요약본만 말해가지고 할 말 있으시려나? 네. 소통. 네, 안경 쓰시고. 형님을 좋아하는 S 성향 왜 성향일까요? S가 형님을 좋아하는 게 N 성향이 왜 하고 있어요? 들으셨어요? 근데 MBTI에 너무 과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MBTI보다 중요한 게 지능이어가지고 네. MBTI S 성향은 자청력 콘텐츠를 잘 안 본다고 이렇게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셔서 저는 S 성향이 강한데 자청력 콘텐츠를 되게 좋아해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N 성향이 사실은 강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S가 막 90% 이러면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랑 제일 친한 사람이 그 박홍일이라고 그 냉철TV라는 그 주식하는 분이 있어요. 그 역행자 책에도 나오는데 근데 그 형님이 그 ISTJ, S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도 제 책 안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읽긴 읽었는데 그냥 그래서 저는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창의적인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되게 상상력이 많아서 막 이런 거 얘기해. 그럼 보통 사람들이 오 천재적이다라고 피드백을 받는데 그 형은 그냥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근데도 뭐 친하고 또 대화도 되게 잘 통하고 그래서 각자의 그냥 장단점이 있는 거죠. 어디 갔지? 네. 이거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진짜 저는 잘 될 것 같은데, 인간을 조종한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교육을 한다, 아니면 친구를 만든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누군가랑 친해지고 싶을 수 있죠. 뭐 아까 PD님이 될 수도 있고, 저랑 친해지고 싶을 수도 있고, 저랑 친해지고 싶으신 분. 그러니까 그게 바로 왜 친해지고 싶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좀 이따가 다 설명을 하고서. 지금 옆에 사람이랑, 그러니까 지금 또 기준을 두면은 지금 옆에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는데 있다가 뭐 올 때 갈 때 옆 사람, 모르는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으세요? 만약에 하면은 무조건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은 된다라고. 그것도 다 이제 어렴풋이 알고 있어. 내가 왜, 뭐 우리가 같이 그냥 수업을 했으니까 정도 약간 어렴풋이 아는데 그것도 다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지하고 있으면 이거를 자동으로 개발하게 되면서 이제 매력을 얻는 걸 뿐만 아니라 이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매력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이제 행복해지는 행위들을 그냥 반복하다 보면 매력이 저는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쓰다가 원래는 이제 인간을 분석하는 책을 쓸 때 어떻게 됐냐면은 인간을 분석하는 7가지를 했어. 근데 이 책으로만으로는 뭐가 더 없을까? 그럼 조종하는 법을 해야겠다. 대중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종하는 법을 넣었어. 근데 분석하는 법 다 알아. 분석하는 법 다 알고 조종하는 법 다 알아. 근데 생각을 했더니 이게 뭔가 조종하려면은 매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얼굴이 안 나오더라고. 우리 현종님도 이제 저 얼굴 모르는 상태로 입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트라상 상담사 출신인데 지금은 저희 출판사도 맡고 있고. 근데 아트라상에서 제 얼굴 아예 저는 완전 익명으로 활동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자청 유명해지니까 쉽게 돈 벌지 이 개소리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트라상이라는 이별 상담에서 진짜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진짜 그쪽에서는 완전 얼굴도 안 나오고 그냥 글 하나로만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제 압도했던 건데,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 매력의 8요소를 보였기 때문인 거죠. 굳이 얼굴이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까? 그래서 매력이 있어야 조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그 조종이라는 게 아이를 교육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죠. 만약 선생님이 아이를 교육하거나 뭐 영어 강사가 아이를 교육하는 사람들을 교육하거나 이제 다 그것도 조종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책을 쓰는 것, 책을 사람들이 읽는 것도 조종하는 행위. 에세이라는 책을 썼어. 감성적인 글귀를 썼어. 근데 그것도 상대방의 감정을 좋게 변화시키는 또 조종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조종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조종을 하는 주체가. 그러면은 매력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인간의 매력이 뭐지? 인간의 매력을 왜 느끼는 거지? 그래서 제 영상들 보면은 약간 왜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물 준비해 주세요. 산에서 왜 다람쥐는 갈색인가요? 네. 여기 뒷부분에 이따가 시켜요. 여기 스트라이프 입으신 여성분. 산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자연의 가장 많은 색깔이 갈색하고 녹색이니까 이제 갈색 위주로 자기 색깔을 선택을 해서 진화를. 말 너무 잘하신다. 맞아요. 근데 뭐 저도 몰라요.
저도 자세히 맞겠지. 그러니까 며칠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그 욕망의 비밀을 풀다 림빅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게 이제 이스타브레이 책을 홍보하는 영상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북극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북극곰이 왜 흰색이냐? 원래는 갈색이었죠. 원래 갈색이었는데 빙하에 가서 이제 그 돌연변이가 탄생을 했고 걔가 이제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매력이라는 거,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고 왜 누군가한테는 매력을 못 느끼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라고 저는 되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8가지 이거를 막 지웠다 썼다 했는데 둘레였어 8. 이 8가지를 중에 다수를 갖고 있으면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매력이 생겨요. 객관적인 매력. 그래서 청담동 막 이런 백화점 막 이런 데 가면 현대아파트에서 나오신 이제 60대 분들 보면은 그 뭔가 뷰티가 나. 그 아우라가 있었어. 그냥 평범하게 입었어. 그냥 유니클로 입었어. 인상이나 이런 거예요. 왜 저런 걸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매력이란 무엇인가? 이제 생각을 계속했죠. 근데 또 그런 게 있어. 책에도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연예계 쪽 사람들 보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객관적으로 진짜 잘생겼어. 근데도 안 되는 연예인들 되게 많아. 그러니까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번에 솔로지옥도 보면은 어제도 이제 생일 파티 갔을 때 솔로지옥 1, 2, 3 친구들이 다 남자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도 보면은 근데 봤는데 그 종우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2에서 되게 헌신적이었던, 되게 인기가 없었던. 근데 그 사람이 키가 일단 190, 일단 1, 2, 3 나온 친구들이 다 키가 185는 넘어가. 근데 그 친구가 키가 190에다가 되게 포스가 있는 거야. 근데 솔로지옥에서는 완전 인기가 없었어.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외모가 전부가 이제 아닌 거죠. 그리고 키나 피지컬이 전부가 아니다. 그런 것들은 왜 발생하는 걸까? 이제 뭐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모든 사고가 진화 심리학적으로 사고하거든요. 그래서 그 북극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너무 횡설수설하죠.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로 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편집으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세다가 내가 왜 이 얘기하고 있지? 어쨌든 또 이 얘기 하면 안 됐었는데 또 이제 할 거죠. 어쨌든 ADHD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동해 달라고 계속 아이씨 까먹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북극곰이 그런데 왜 그럼 숲에 있는 동물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사슴 생각했더니 그러면은 보호색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숲이라고 했으면은 초록색이 또 초록색 동물은 왜 없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럼 결국에는 보호색이라는 거 거기서 갈색, 브라운, 어쨌든 갈색, 초록색이 가장 생존이 되겠구나. 북극곰도 흰색이 제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도달했어. 그러면서 이제 왜 초록색은 없지? 근데 또 그것도 뭐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역시 이제 과학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걔 뭐더라? 설명 가능하신 분 있어요? 저기 이과 공부 잘하셨을 것 같은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육지에서 사니까 초록색 풀들은 대부분 나무 위 이파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 동물들은 대부분 갈색 나무 기둥이나 땅색이랑 비슷하게 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과적으로. 근데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인간의 세포 내에서 포유류들은 초록색 자체가 분비가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되게 자세히 들었었는데 뭐 까먹었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사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왜 이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진화 심리학적으로 다 맞는 주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최재철 교수님이나 이제 이런 컨펌을 받을 건데 근데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인간은 누구와 친해지고 싶어 할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보면 150명 군락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제 택시에서 내리기 전에 와 그 공룡들이 2억 5천만 년 전이더라고. 맨날 까먹는 2억 5천만 년 전부터 그런 동물들이 있었던 거야. 근데 걔네들이 결국 자연 선택되고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금 시간 되는 거 맞죠? 우리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금 참새 있잖아요. 참새가 공룡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공룡에서 진화된 그 2억 5천만 년 동안 2억 5천만 년까지는 아니지만 그 조류들이 어떤 그 공룡의 한 계통에서 나와서 새가 됐다. 이제 이런 어떤 과학 유튜브를 봤어요. 이 얘기 또 왜 한 거일까? 그런 것처럼 이 자연 선택이라는 게 그런 거죠.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혹시나 여기서 한 10%는 잘 모르고 있을까봐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인간의 심리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랑 남자가 있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넓죠. 많이 하죠. 근데 여자들은 되게 남자들을 까다롭게 골라요. 그게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남자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투자 비용이 3초밖에 안 돼. 3초는 아니고 1분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아이를 생성하기 위해서. 근데 여자는 임신을 한다는 거는 이제 젊은 임신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말 고르고 골라서 이 자기 유전자를 전파할 건강한 짝을 찾아서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남자는 크게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해도 오히려 자기 유전자를 전파할 확률이 더 높아져.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자들 중에서 까다롭게 남자를 고른 여자들만이 후대의 유전자를 전파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던 남자들만이 이제 유전자를 전파해서 현대에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 유전자 오작동, 뭐 나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나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화적으로 불빛을 향해 나아가는 그 본성 때문에 살아나는 건데 그게 현대에 와서는 전등이라는 게 발명되면서 현대 문물 때문에 이게 오히려 과거에 생존을 도왔던 기제가 심리가 이제 지금 방해가 되는 거다. 그게 이제 유전자 오작동의 개념인 거고. 다 여기까지 이해 어렵지 않죠? 지루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8가지도 사실은 모두 다 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매력이라는 거,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최근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우리가 어떤 질투심을 느낀다는 거,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 괴로움을 느낀다는 거, 아픔을 느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뒤에서 갑자기 곰이 막 때리고 있어. 근데 거기서 고통을 못 느끼면 얘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스럭거리는 거에 공포심을 느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많이 했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냥 여기 있는데 갑자기 저기 총기 든 애가 빵빵빵 하면서 들어왔어. 그러면 가슴이 엄청 두근거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두근거렸던 돌연변이들만이 생존을 한 거예요. 거기서 차분했던 애들은 그냥 안 도망가고 죽었던 거죠. 그래서 후대 유전자를 전파할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매력이라는 것도 같은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느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150명 군락으로 진화가 됐어요. 인간은 150명 선사시대에 100명에서 150명 군락에 진화가 됐어. 그럼 거기서 누구랑 친해져야 됐을까요? 검은 추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그 추장의 권력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저를 비판했다는 그분들이 이제 나락을 갔다고 저는 그게 예상을 됐던 이유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추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냥 전쟁을 벌이고 싶어져.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본능적으로 그냥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추장일 때는 그때는 그냥 폭력적으로 해도 돼. 그냥 다 공격하면 돼. 왜냐면 밑에 있는 애들 치고 올라올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유튜브 세계는 다르죠. 유튜브나 지금 인터넷 시대는 최하위권이 있는 애들이 여론 조작을 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보내버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공격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역행을 하는 행위 중에 하나였거든요. 저도 볼 때마다
새끼 죽여버리고 싶은, 아니 그냥 볼 때마다 무슨 뭘 1,000만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저격 막 할까 하다가도 그냥 에이씨 그냥 뭐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꾼들 나타날 때마다 이제 어떻게 공격할까 이러다가 이거 그냥 나만의 그냥 개인 공격 본능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은 누구와 친해지고 싶냐 하면은 결국에 둘 중에 하나예요. 생존 번식을 도와주는 파트너거나 아니면은 추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애랑 친해지려고 해요. 인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에도 그냥 만약에 어떻게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대 초반의 애들이 20명이 있어. 그중에 남자가 10명이 있어. 그럼 거기서 어쨌든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똑똑해 보이고 리더십도 있고 이런 애들이랑 친해져 본다면은 이 친구가 추장이 됐을 때 홍보물이라고 또 떨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책에서는 홍보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홍보물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항상 말하죠. 지금 현대 시대는 달라졌어요. 상황 자체가. 홍보물이 안 떨어져도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자동으로 반사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남자들도 여자 몸매 좋은 여자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봤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 도파민이 분비가 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냥 그런 거에 도파민 분비가 되고 기분 좋아지게끔 설계된 애들이 그걸 선호하게 되면서 생존 번식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장 결국에는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아우라예요. 그래서 이 8가지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 아우라가 풍겨져요. 평범해 보여도 얼굴이 뛰어나지 않아도. 그래서 아까 말했던 배우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 지금 여기서 보면 1번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 때문에 유전자를 잘 받아서 외모가 너무 뛰어나. 근데 본인이 성취가 아예 없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위에 3형제가 다 얘를 압도하는 실력과 외모를 갖고 있어. 그리고 국제학교나 이런 데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자기가 꼴찌야. 그러면 이제 이게 심리적으로 비언어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면은 역시나 아무리 유전자가 뛰어나도,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정말 가난한 동네에 살고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쭉 유년 시절을 보냈다면은 이 사람은 또 달라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도 군대 비유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군대 다들 대부분 다녀오셨겠지만 이 군대에서도 병장들, 군대 다녀오셨나요, 형님? 그러니까 이 병장들 진짜 걔네들 그냥 아무나 병장이 되는 거야. 진짜 찐따 오타쿠, 이제 제 옛날 같은 그런 모습들. 이런 애들도 사회에서 진짜 알죠? 사회에서 진짜 이게 뭐야? 상대도 안 할 애인데도 병장이 되면은 그 여유와 승자의 표정이 넘쳐나. 그게 왜냐면 이 이등병은 이제 얘가 피지컬도 좋고 잘생기고 막 다 괜찮아. 자기 병장보다 나은 위치에 있더라도 들어오면 다 눈치 보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그게 다 이제, 그래서 하나하나씩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그 여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그 암컷들 사이에서 결국 이 우두머리 수컷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추장의 아내가 될 확률이 높다거나 아니면은 이 집단에서 그 여성 중에서 상위를 차지할 것 같은 사람에게 매력을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막 돈 많다 보다는 여성스럽고 예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추앙을 갖죠. 그 인스타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그래서 이 8가지는 원형인 거예요. 그 선사시대의 추장이 될 사람의 원형을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제 이 사람의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꼭 추장의 면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히 나의 생존 번식을 도와주는 서포터 역할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종님, 뭐 둘 다 현종님, 현종, 뭐 여기 다른 직원분들도 저는 볼 때마다 그 기분이 좋아져.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나를 도와줘서 내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때 딱 보이니까
근데 일 못하는 직원 볼 때마다 이제 기분이 안 좋아져. 그게 이제 아까 말했듯이 결국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매력을 느끼고 일 못하는 직원한테는 매력을 못 느껴요. 그게 이제 끌림, 기분이 좋아지고 나빠진다는 결국 생존과 번식을 도울 수 있냐 없냐에 따라 그 기분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각 설명을 해요. 이게 왜 추장의 원형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유전자 이거는 뭐냐면은 저는 남자 배우 중에서 저 사람 진짜 매력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 잘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혜인이었어요. 정혜인 보자마자 저 사람은 뭐지? 약간 이랬는데 너무 멋있다. 근데 정혜인이 알죠? 정혜인이 누구의 후손이죠? 정약용. 네, 정약용의 뭐 13대, 뭐 몇십 대 후손이에요. 근데 그러면 왜 잘생기고 유전자가 좋을 확률이 크냐면은 그래서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 또 삼성 이병철 회장도 흑수저가 아니에요. 완전 금수저 다이아 수저로 시작했어.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다이아라는 거는 그 전에 양반 가문을 지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반이나 아니면 정약용 그 정도의 최상위 양반들은 계속해서 유전자 좋은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유전자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그냥 어쨌든 책도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청담동에 딱 어떤 모임들을 막 초대를 받아. 가면은 진짜 애들 유전자가 그냥 달라요. 너무 잘생기고 키도 크고 완벽해 보면은. 근데 이제 유전자는 좋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다른 매력들이 없으면은 아우라가 안 나오고 이제 별로인 경우 매력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성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래서 삼국지, 전 삼국지를 좋아하는데 삼국지 다들 보셨죠? 대부분 남자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 조조가 나와요. 조조라는 이제 삼국지에서 제일 에이스, 제일 강력한 군주가 나와요. 근데 조조 같은 경우에는 장군들보다 힘이 세지 않아. 책사들보다 머리가 좋지도 않아. 근데 리더십과 추진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휘어잡아요, 사람들을. 그래서 엄청난 리더로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 지능이 높아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원하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고 수학 1등급 완전 최상위 0.01% 수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사람들이 따르진 않아. 왜냐하면 사회성이 만약에 낮다면은 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추장의 원형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끌리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고 여자도 남자에게 그렇게 되고 동성끼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뭐 솔로지옥이나 나는 솔로다 이런 거 보면은 아무리 괜찮고 직업이 괜찮고 처음에 훈남으로 나왔어도 눈치 없는 행동 몇 번 나오면 그냥 여자들이 아예 거들떠 나거든요. 그게 추장의 원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의 구성은 이게 왜 있는 건지 매력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첫 챕터 1번에서 설명을 하고 각 파트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유전자만 갖고 있어 나머지 7가지 매력이 없어 그러면은 인생이 어떻게 망해가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원형들만 갖고 있다고 해서 매력적이지 않고 왜 불리한지 그리고 그 매력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고 이렇게 보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뭐 너무 길고 그래서 윤리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파트로 나와요. 그 책에서. 그래서 이거를 몇몇 직원분들한테도 뿌렸을 때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 다들 이 윤리성은 되게 신박한 개념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 같은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좋아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저렇게 돌아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이성균님이 이제 가셨죠. 근데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그때도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는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되게 룸사롱 다니고 뭐 이제 뭐 마약을 했고 이렇게 하면서 저평가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어떤 연예인, 좋아했던 연예인, 선했던 이미지의 사람들이 어떤 거짓말을 했다, 윤리성을 저버렸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매력이 급하강되면서 그거를 보여주는 게 연예계 쪽에서는
진짜 한 번 크게 논란이 되면은 예를 들어 옛날에 고영욱인가? 네. 고영욱님도 전자발찌를 샀나요? 그렇죠? 그런 이후에 이제 그런 사건 자체가 이제 윤리성이 없다고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윤리성이 왜 문제가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책에서는 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윤리성, 공감성이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이 매력에 있어서. 왜 그런지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쓰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업가들도 직원들이 이 리더를 못 믿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예요. 원래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나중 가서 딴소리를 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몇천억 부자여도 이 직원이 이 사람을 리스펙하지 않고 아예 충성도가 0이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다른 부분에서는 매력을 잃은 게 아닌데 6가지가. 근데 그게 저는 이해가 됐는데 뭐냐면은 그냥 결국에 누군가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추장이 됐을 때 아니면 추장을 하고 있을 때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언가가 되고서 변했어. 나에게 보상을 제대로 주지 않아. 그래서 옛날 전쟁들 보면은 초안지 이런 거 보면은 이 알죠? 그 토사구팽 그 장군 이름 뭔지 아시는 분? 오, 한번 주세요. 그래서 초안지에는 한신이라는 엄청난 대장군이 나와요. 근데 이 초안지에서는 유방과 항우가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이제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한족, 한의 역사 막 이제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게 이 서기 200년도에 초안지에서 이제 전쟁에서 유방이 승리하면서 만든 게 이제 한나라예요. 초나라랑 한나라랑 붙어서 한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거에 1등 공신이 2명이 있었어요. 책사 1명이랑 그리고 1명이 이제 한신이에요. 근데 한신을 토사구팽이라고 해요. 이제 얘가 자기한테 반란이 일으킬까봐 쳐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은 진짜 그 황제들이 되게 불리해져요. 이 신하들로부터 충성도를 완전히 잃게 되면서. 근데 뭐 거기서는 그쪽에서 잘 해결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리더들이 결국에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리더가 거짓말,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나를 속이는 어떤 행위를 했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친구 사이는 유지할 수 있지만 이 친구한테 더 이상 애정이 가진 않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이 사람이 잘 되었을 때도 나에게 통고물 떨어지지 않는, 결국 수장이 됐을 때 결국 나를 죽일 수도 있는, 뭐 아니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존재다라고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무의식에서 남아 있어서 그런 윤리성을 저버리는 행위가 나왔을 때 이제 사람들은 완전히 잃게 되는 거예요, 매력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이제 사회적 성취라는 것도 추장의 원형인 거고, 그 다음 이제 과거에는 이 사냥을 잘하고 이제 그런 힘이 세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도 없이 조금씩만 적당히만 갖추고 있어도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 윤리성 부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거 보셨어요? 혹시 그 주원규님이 그걸 했어. 제가 그분이 나라 갔을 때 제가 집에 불러가지고 라면을 끓여주면서 그거 뭔지 아세요? 무슨 음악 틀어준지 아세요? 지브리. 네, 그거 보셨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거 뭐 자청이 뭐 크게 매력 높아지나 하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사이코패스처럼 막 지식적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막 사람들 욕하고, 근데 그런 감성적인 모습, 누군가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 그래서 주원규님이 안 좋을 때 아무도 다 침묵했는데 제가 저 혼자 방어했거든요, 블로그에서. 블로그나 커뮤니티나 방어를 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이 사람은 윤리성이 있구나, 공감성이 있고 의리가 있구나라는 이미지가 각인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되게 좋아지게 되는 거죠. 제가 올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모라는 것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 사람, 여자들이 남자 잘생긴 거 좋아해요. 보통은 그러신가요? 고개를 갑자기 끄덕여졌는데 이 외모라는 것도 뭐 욕망의 진화나 아니면 제가 쓴 뭐 남녀의 본능과 감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나오지만 이 외모가
또 리더가 될 확률을 되게 연관성이 높아요, 보통. 왜냐하면 잘생기면 잘생길수록 보통 그게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유전적으로 변형과 돌연변이가 없다는 상징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닌 거죠. 그래서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머지가 없으면 역시나 매력이 없는 거고. 근데 자존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 뭐 근데 이거에 대해 자존감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되게 자세히 나와 있는데 자세히 기억이 안 나네. 자존감을 그냥 뭐 어떤 명상을 하라, 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뭔가를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말하면 좀 이거 말로 하기 좀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에서 그 착각을 일으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영상에서도 저한테 누가 1000조를 준대, 뭐 100조를 준대, 저는 안 받아요, 진짜로. 왜냐면 그럼 뇌가 고장나기 때문인데, 그냥 그것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아주 약간의 성장을 365일 하면은 진짜 그게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자존감 같은 경우에도 진짜 상대적이라서 아무리 뭐 예를 들어 재벌집 자제야, 뭐 예를 들어 유한양행 자제야, 뭐 빼빼로 뭐 롯데 뭐 자제야. 근데 거기 결국 재벌들 라인에서 또 붙는단 말이에요. 걔네들끼리 쟤는 뭐 저기 승계해가지고 매출 이 정도 됐는데 넌 뭐하냐.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면에서 글쓰기를 한다던가 어떤 그 약간의 근력 운동으로 하루 나 팔이 조금 더 강해졌어. 나 허벅지가 살짝 더 강해졌어. 나 10분 러닝하는 거 10분 30초를 달리게 됐어. 이제 이런 것들을 무한히 하게 될 때 인간의 자존감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승리하는 맛을 계속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강함이라는 것도 되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건강 뭐 그냥 뭐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건강이 쇠약해 보이면은 뭐예요? 왜 매력이 없어져요? 이제 답할 수 있죠? 뭐예요? 그것도 맞지만 추장의 원형에서 멀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자나 이제 그런 포유류 집단들을 보면은 이 우두머리 수컷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 얘가 늙기 시작하면 이임자가 얘를 싸움을 붙어서 얘가 이제 보통 패배하고 죽게 되거나 이제 이 무리에서 떠나게 돼요, 보통. 그런 것처럼 이제 건강해 보이는 것, 이제 근데 이게 50대든 60대든 70대든 건강해 보이는 것 자체가 사람의 매력을 이제 높여주는 거죠. 그게 이제 원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너무 약하고 뭐 병들고 하면은 이제 물론 그 사람을 챙겨주는 그런 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어떤 끌림,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나고 이 사람에게 뭔가 매력을 느끼고 존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는 방법과 이게 왜 매력의 기원이 이런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데 원래 이거 되게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심취해가지고 그러면은 10분 정도 쉬고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제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이 부분을 설명을 한 뒤에 글쓰기 피드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0분 정도 쉴까요? 15분? 네. 그러면 2시 50분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